영상은 4월 첫째 주 추천 종목 리뷰 영상입니다. 자, 오늘도 이제 5월로 향하고 있고, 네, 주가들이 조금 변동성을 좀 가져가고 있는 그런 시기인데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폐기물 재활용 그쪽으로 해서 SK 에코플랜트 하고 이제 SK가 진행을 한다고 해서 추천드렸던 종목이었고, SK가 자회사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다시 한번 조금 부각이 되면서 주가를 상승을 좀 일으켰고요. 월봉상으로도 네, 지금 어느 정도 지금 거의 다 올라온 상태입니다. 거의 통고 좀 깬 것 같고요. 네, 추가적으로 뭐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만 않다면 28만 원까지는 충분히 금방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이거 이외에는 뭐 설명할 건 없죠. 네, 뭐 예하에 있는 지주사들이 이번에 뭐 실적들이 다 잘 나왔고, 네, 뭐 크게 뭐 부담되는 선이 없었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고, 그다음 이제 로봇 관련돼서 KT가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돼 있으면서 또 밀리에서제 IPO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올라왔었다가 다소 지금 조정을 살짝 받고 다시 올라가는 추세로 그리고 있는데, 수급이 불안정해서 그런 거지 통신주의 배당주로서의 매력과 여러 가지 신사업들, 또 클라우드, 그다음에 스튜디오 지니, 그리고 CJ ENM과의 사업적 파트너십 이런 것들도 보시면 투자할 만한 네, 그런 회사이다. 하지만 지금 향후 주가가 좀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살짝 조금 아깝다보다는 아쉽다. 주가가 너무 높이 올라 있을 때 지금 번 게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겠고, 파트너십을 맺었던 CJ ENM의 주가는 어떤가 봤더니 약간 바닥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유 중에 하나는 우선 이제 넷플릭스 관련돼 가지고 OTT 쪽 사업들이 좀 이제 시들시들해진 거 아니냐라는 거. 왜냐면 이제 티빙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티빙이 아니죠. 티빙 맞죠? 네, 티빙하고 이제 KT랑 하는 거였죠. 네, 그래서 그 부분들 때문에 OTT가 좀 시들시들해진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또 대안주로 봤었던 게 최근에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이었죠. 보고서에서 여기는 이제 넷플릭스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동이 되어 있는 회사 중에 하나인데, 그거랑 별개로 어쨌든 간에 OTT 회사가 굉장히 많아졌고 플랫폼이 많기 때문에 수요층이 많다 이거죠. 예, 그래서 그 구매 다변화가 있을 거라서 그 부분에서 나중에 향후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점에 왔을 때 담아보는 전략 괜찮을 것이다 라고 했었고, 결국에 이게 지금 코로나 전주가로 거의 회귀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저평가 구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셔도 크게 나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향후 다시 주가가 나아질 거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투자하시는 것도 절대 나쁜 건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잠깐 좀 넘어갔다 왔는데, 이 로봇 하면 또 카메라가 많이 필요하고 또 자동차에 카메라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MC넥스 제가 추천드렸고, 그 추천드렸던 그 이후부터 네,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의 바로 샀었거든요. 이때는 바로 사가지고 쭉 끌어올려졌고 지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는 중이라서 지금 매수하셔도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거. 근데 뭐 지금은 좀 비중을 적게만 들어가시고 추가적 만약에 하락이 있다면 이제 그때 또 들어가셔도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일단 주봉상, 월봉상 보시면 뭐 크게 나쁜 부분은 없고, 이번 주에 좀 흔들렸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바닥권에서 올라오고 약간의 조정을 받았다 생각하면 다음 주 5월부터는 다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전방 수요가 다시 한번 좀 풀릴 모습도 좀 보이기 때문에 네, 그쪽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로봇이나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뭐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하려면 당연히 5G가 미리 깔려야겠죠. 그리고 이제 6G를 넘어가려면 5G를 다 깔려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노 와이어러스 갈 수밖에 없다. 물론 보고서에 봤듯이 1분기 실적은 생각했던 것보다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물동량이 없는 게 아니고 수요가 없는 게 아니라 4분기에 너무 서프라이징을 내가지고 여기 1분기에 써야 될 자재까지 다 끌어다 당겼었기 때문에 지금 공급망 이슈 때문에 자재가 없어서 매출이 그만큼 많이 못 나왔다. 결론적으로는 2분기는 서프라이 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저가일 때 담아 놓으시는 건 좋다. 저도 약간 지금 평단에서 조금 제 평단이 조금 아래이긴 한데 또 담을 돈 있으면 담고 싶은데 그런 건 돈은 없어가지고 못 담고 있는데, 어쨌든 거래량도 지금 저가이기 때문에 저가는 아니고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이때 좀 매수를 해 나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지금 이 구간에서 사야 된다라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1분기 실적은 좋진 않지만 2분기부터는 급증할 거다. 그래서 일단 1분기 실적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 대응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SK 스퀘어, 굉장히 모멘텀이 많고 다음 주부터 진짜로 갈 것 같기는 한데 좀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자, 오늘 일단 지켰고요. 오늘 이 흐름을 좀 지켜냈습니다. 지켜냈고, 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2주간 좀 하락을 했지만 여기서 지지를 받고, 제가 여기서 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거든요. 지지를 하고 다음 주에 쏘면 6만원까지 갈 수 있어요. 6만원 근처. 근데 딱 여기까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서 어떻게 모멘텀 받는지는 봐야겠죠. 그래서 호재를 과연 언제 터트릴까, 이게 좀 중요한 것 같고, 자사주 이제 매각을 하긴 했지만 이게 시총에 비해서 2억 정도는 사실 그게 센 금액은 아니잖아요. 이게 7조가 넘어가는 회사인데. 그래서 자사주 매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5천주? 그러니까 이미 거래량으로는 한 바퀴 돌았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되는 수치이고요. 뭐 이거 팔았는데
뭐 쓰레기 주네, 뭐 잡주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성급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훨씬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 건 SK에서 우선적으로 코인을 발행한다라는 거, 가상자산, 이것도 네이버와 카카오를 같이 병행하면서, 그러면서 5월 달에는 SK 스퀘어, SK 쉴더스와 원스토어가 이제 상장을 할 것이라는 거, 그 다음 11분까지도 상장 추진하는데, 여기에 이제 후광이 아마존이 있다라는 거, 우주 패스. 사실 잘 쓰진 않지만 저는. 네, 그 다음에 제가 볼 때 이 M게임마저도 전환을 좀 할 것 같아요. 이 입장을. 그리고 이제 하이닉스가 투자하긴 좀 그러니까 SK스퀘어로 ARM 요 반도체 회사에 전략적 투자자로 들어가지 않을까. 지금 일단은 저희가 뉴스를 읽었을 때 이거 빨리 팔아야 되거든요. 지금 손정임 회장이 이거 빨리 소프트뱅크에서 이거 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자금 회수를 하려면 전략적 투자자를 받아서라도 정리를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랬으면 좋겠는 바람도 좀 있고. 그래서 SK 스퀘어 좀 잘 가져가 보면 향후에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올 거니까 너무 좀 비관적으로 보지 마시고, 물론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뭐 좀 할 말이 없어요. 이때 잡으셨거나 뭐 이때 잡으셨거나, 근데 물탈 돈이 없으시거나.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항상 제일 쌀 때, 제일 쌀 때, 가능한 쌀 때를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플라스틱, 생분해 플라스틱 때문에 제가 많이 추천드렸던 SK 케미칼, 거리랑 거리 없고, 제가 이것도 비싸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것 같고, 전 여기를 깨야 좀 들어갈 생각이 있을까 말까 한 것 같고, 네, 지금 뭐 1분기 뭐 실적 나오지도 않았고, 물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그 대통령이 방문을 하면서 또 임상 3상을 성공을 하면서 성공했다라는 기사를 본 것 같은데, 네, 그러면서 허가 심사를 좀 진행 중인데, 주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네요. 그럼 사실 이거 SK, 근데 이게 허가가 안 나거나 이걸로 수익이 안 나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SK 바이오사이언스는 좀 그렇고, 그 다음에 LG화학은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근데 주식 이게 좀 저도 이거는 좀 회의적으로 보거든요. 이 40만원, 50만원 밑에서 사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여러분들이 이게 왜 올랐는지 잘 모르겠고,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서프라이즈 났군요. 그럼 이게 조만간 내려올 겁니다. 실적 강세는 이제 얼마 안 가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CJ제당도 한창 신내다가 지금 쭉 내려왔어요. 왜냐면 이게 음식료품 뭐 올라가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계속 올라가지면 결국엔 좋은 건 아니거든요. 네, 왜냐면 본인들도 판가 인상을 한다라는 게 적정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빨리 올리지도 않고 반영도 되기도 힘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CJ제당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 보시면, 여기 정말 싸졌습니다. 이때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살 돈이 없어가지고. 네, 롯데케미칼도 여러분 관심 정보 넣어보시고, 이게 지금부터 사도 사실 수익이 나는 구간이거든요. 네, SK스퀘어, SK 아니죠, 자꾸 SK. 네, 롯데케미칼 정말 하는 거 많습니다. 정말 하는 거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관심 있고 보시면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는 구간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꼭 여러분들 매수를 좀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물론 1분기가 영업이익이 좋진 않아요. 지금 컨시스턴스 상으로는. 근데 그래도 PR 10배밖에 되지 않고, EPS가 좀 안 나오더라도 배당금이라는 든든한 배가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또 롯데 정밀화학을 지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롯데 정밀화학에서 또 배당금을 받아서 또 롯데 케미칼이 또 현금 여력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좀 잘 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 지금 네이버 카카오 굉장히 들리는데, 특히 네이버는 공매도 이 최근 기간 중에 1위에 지금 달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느 적정 수준으로 가면은 쇼커버링 들어오겠죠. 코스피 6위 회사인데, 네, 이렇게 매가리 없이 쭉쭉쭉쭉 다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지금 1차 지지를 받은 것 같은데 이 지지마저도 한번 깨고 더 내려갈 것 같긴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번 더 깰 때 여러분들 들어가시기 바라고, 대부분 분들이 한 30만원대에서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조금만 더 기다려 보자고요. 네. 어차피 이런 건 장기로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카카오 또한 9만원 이하로, 거의 역사적 저점으로 다시 한번 또 다가왔는데, 이때보다는 덜하기 때문에 뭐 조금 더 기다려봐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네이버 떨어지면 카카오도 거의 같이 떨어지니까 그래도 먼저 올라올 건 카카오. 왜냐면 이제 그 상장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카카오는 올라올 거고, 그 네이버는 또 네이버에 따라서 모멘텀에 따라서 올라올 수 있겠다. 그 다음에 LS 추천이 충분히 많이 들었습니다. 추천 충분히 많이 들었고, 저는 뭐 매수 자금이 없어서 못 들어갔지만, 뭐 한 주인가 세 주 들어가 다시 나왔지만, 이 기간 버텨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물론 찍고 내려왔지만 모든 종목을 찍고 다시 올라왔기 때문에 못 올라온 종목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다시 한번 이렇게 쏠 수 있겠다. 하반기에는 또 수소나 신재생에너지 짜져 있는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여기가 또 부산 해양도시 건설 때문에 설명해 드렸던 거라서 여기도 괜찮고, 그 다음에 쌍용 CNC 여기도 마찬가지 건설을 같이 들어가면서도 배당주로서의 매력이 있고, 또 시멘트 주식이 있기 때문에 또 가격 급등 이런 것 때문에 원가 인상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근데 좀 최근에도 많이 올라왔네요. 옛날에도 여기 한번 사보려고 했었는데, 네, 배당금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가 정말 고배당주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이미 좀 많이 올라갔고, 나중에 한번 떨어지면, 근데 이게 또 그 건설주랑 묶여가지고 또 날아가 버리면 답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좀 쌀 때 못 산 거 같아서 좀 아쉽고, 그 다음에는
이제 롯데 렌탈 쪽 회사들. 근데 렌탈 쪽 회사들이 단기간으로 조금 좋은 기사는 이제 대기업, 이게 좋은 기사인지 모르겠지만 대기업이 들어오는 이 시기가 1년이 미뤄졌습니다. 1년이 미뤄져서 그 부분들은 여러분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지 않나. 이게 유불리를 따져봐야 됩니다. 네, 그 기간 안에 물론 이 회사들이 전부 다 침투를 하겠죠. 더 빨리. 그래서 롯데렌탈이 지금 상승하다가 멈췄는데 그래도 여러분 내려온 걸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정도에서 잠깐 쉬는 건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보유주주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이 정도는 사실 약간 좀 더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그래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런 거고 어쨌든 1분기 여기도 실적 좀 다시 나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보실 때는 두 축이 롯데렌탈과 롯데정보통신이다 보니까 롯데정보통신도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쁘진 않을 것 같고 근데 여기도 거래량은 그닥 많은 상황은 아니고 지금 수급적으로 다 불안정하니까 그리고 제가 이거 설명드렸을 때도 이거 높낮이가 너무 크다 스펙타클하다 그래서 좀 위험하다 시가총액이 지금 6천억대에 가까워 있는 회사인데 너무 이제 높낮이가 너무 크다 특히 주봉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매수가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고 1분기 여기도 실적마저도 좋지 않다라는 거 한 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K카가 다시 한번 좀 하락세로 가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그 오프라인 말고 온라인에서는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잘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 지지선 깨고 내려가면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K렌터카. 네, 보시면 거래량 여기도 없고요. 네, 최근에 올라온 모습. 월봉으로도 턴하고 지금 올라오는 모습이긴 한데 여기는 항상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 주셔야 되는 회사로 생각을 하시고 배당금도 좀 없어요 여기도.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 주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나중에 소카가 들어오면 소카도 여러분 매수를 하셔야 되니까 또 밸류에이션 측정이 또 어떻게 될지 그 부분도 궁금한 점이긴 합니다. 그 다음에 면역 증강제 이제 시장 집중이라고 해가지고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쪽에서 이제 감기랑 해가지고 같이 임상 실험을 좀 했다라는 거. 네, 그래서 근데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좀 위험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물론 이게 다 떨어진 걸 수도 있기는 한데 공모가 대비해서 너무 크게 올랐었던 종목이라서 조금 제외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유바이로직스 여기도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대부분 바이오주들은 거의 하락세를 거듭했고 지금 요 정도까지 좀 내려왔다라는 거. 그러면은 여기 밑에가 좀 남기는 했는데 과연 여기 밑에 내려올지 뭐 그런 거는 향후 이제 뭐 진행되는 걸로 봤었을 때 비교를 좀 해봐야겠죠. 뭐 여기 뭐 실적을 보는 뭐 그런 종목은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너무 실적이 안 나오는 건 안 되니까. 그리고 여기 뭐 백신 여기도 하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갑자기 중간에 뭐 안 하겠다 이래버리진 않겠죠. 설마 이런 기사를 뜨는 회사도 있잖아요. 슈젤이었나요? 제넥신이었죠. 그래서 그것도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차백신 연구소 여기 보시면은 신규 상장 종목이었고 끝없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 그렇다면은 여기 모회사도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백신 연구소가 오히려 괜찮지 않나. 제가 요렇게 계속 상장 이후에 흐르기만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올려보려고 했는데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들려가지고 사실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죄송드리고 여러분들 신규 상장주들을 좀 잘 보셔라. 그래서 롯데 렌탈처럼 모멘텀 타고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면 매수를 해놔도 되지 않을까. 롯데렌탈도 정말 예전부터 좋은 기사 엄청 많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백신 연구소도 사실 뭐 우리가 모를 뿐 좋은 뉴스들이 부분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나중에 좀 확인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 이 면역 증강제 쪽이 정말로 좀 블루오션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618 화장품주 이제 또 마스크 벗는다 가지고 여러 가지 싸우고 있는데 뭐 싸우고 있든 말든 우리는 주가만 올라가면 되는데 우선 좀 강보 합세로 그냥 마감을 했던 LG생건 좀 주식 좀 주가적으로 좀 아쉽고 이때 흐름 타고 못 가서 내려왔고 다시 이 흐름을 올라가는 듯 했지만 이때 매도를 맞고 또 이때도 매도세가 좀 많아가지고 내려와 버렸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 가지로 준비를 잘 하고 있는 LG생건이기 때문에 또 북미 시장으로 드라이브를 건다라는 것도 얼마 전에 기사로 나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배당금도 찔끔찔끔이지만 올려주고 있고 뭐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뭐 하나도 나쁠 만한 주식은 없다. 단기적으로 말고 장기적으로 정말 이따금씩 뭐 한 100만 원, 이따금씩 100만 원 이렇게 투자를 하면 평당도 뭐 스물스물 내려오고 뭐 그러다 보면 주가도 그 전에 뭐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에 아몰레 퍼시픽 한번 보시면 아몰레 퍼시픽도 오늘 1.69%. 아몰레는 그나마 상황이 좀 나아요. 여기 그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LG생건보다는 지금 좋은 상황이라는 건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애널리스트들이 소개시켜 줬던 국내 선호 시장에서 좀 잘 나가는 아몰레 퍼시픽 이 주가들이 좀 올라갔고 이거 말고도 화장품주는 최근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어쨌든 중국 이제 그 시장에
좀 많이 좀 소요가 되어 있는 LG생은 올라가지 않았고, 그 이외의 종목들이 오늘 다 강세였고, 오히려 LG생고는 우선주가 좀 많이 올라갔었네요. 2.58%. 네, 뭐 현대바이오랜드라든가 저 위쪽으로 오시면 뭐 한국화장품, 토니모리 이렇게 올라갔고, 그러니까 오히려 또 여기서는 클리오는 올라가지 않았어요. 네. 이치한불도 올라가다 내려왔고, 오늘 아침에 보니까 RC패밀리도 최근에 많이 올라갔다가 좀 내려왔고, 네, 이런 부분들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쨌든 마스크 벗는 거는 어쨌든 화장품주에게는 좋은 거고, 이렇게 되면 LG생거는 또 한번 그 중국 시장 혹은 북미 시장 개척이 중요하게 좀 여겨질 것 같고요. 다음은 또 당뇨병 시장 해가지고 이제 LG화학부터 이제 시작을 했던 종목인데, LG화학 아까도 살짝 봤지만, 예, 좀 올라와 있는 상태. 이라서 조금 저는 또 밑에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여기는 봤으니까 좀 빨리 넘어가고, 그다음에 일동제약도 있었거든요. 자꾸 일동이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일동제약. 네, 여기도 최근에 여기도 제가 예전에 설명드렸을 때는 너무 이게 주가 폭이 너무 왔다 갔다 하고, 최근에 이미 시세를 냈었기 때문에 이게 좀 그렇다. 이게 아마 그 코로나 테마 때문에 올라갔던 걸로 생각을 드는데, 그죠? 올라갔었죠. 그래서 여기는 제외하겠다라고 그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고, 대웅제약 쪽도 설명을 드렸는데, 대웅제약보다는 대웅이 낫지 않는가, 이미 많이 올라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차선주로 대웅, 그래서 대웅이 그나마 내려갔던 이 폭만큼 지금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제가 4월 첫째 주였으니까 이 하락세에서 설명드렸으니까, 네, 근데 뭐 아직 수익은 안 나셨겠네요. 그래도 대웅제약보다는 상황이 좀 낫지 않나. 그죠? 여긴 계속 올라갔으니까 아닌가요? 여기가 낫나요? 오히려 내려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매수했으면 수익이 낫겠네요. 대웅제약이. 네, 어쨌든 그때는 이게 이렇게 꽂힐 가능성도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대웅이 내려가고 대웅제약은 안 내려갔네요. 네. 자, 한미약품도 여기도 굉장히 세게 계속 증가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서, 네, 뭐 설명을 좀 제대로 못 들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때였던 것 같습니다. 2주 차니까 이때였겠네요. 아닌가요? 이때죠? 1월 1일 넘어가는. 그래서 이때도 다소 좀 높은 구간이었어요. 그리고 이때 한창 그 경영권 갑자기 뭐 장남을 퇴임을 하고 막 이랬어갖고 좀 어지러운 상황이었어서, 제가 여기 조금 두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던 주식인 것 같고, 그리고 실적이 좀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실적이. 네, 1분기 실적, 네, 껑충. 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반영이 좀 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아ST 거래량 정말로 좋진 않고, 네, 그냥 뭐 당뇨병에 묶여 있어서 추천을 드렸던 것 같은데, 네, 뭐 7만 원이었고 뭐 바닥권이라서 모아가는 건 상관없지만 바이오주다 보니까, 네, 조금 조심은 하셔라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네요. 79억 아니죠? 어딨나요? 네, 78억에 1,500억, 78억. 굉장히 잘 나왔네요. 영업이익이. 네,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올라갔어야 되는 불구하고 뭐 올라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동아시티, 네, 동아시티가 뭘 주로 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네, 뭐가 있나 봅니다. 저도 잘 모르니까 이쪽은. 네. 근데 복지부 상대로 소송 제기 뭐 이런 것도 있어서, 또 이것도 나중에 또 악재가 될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안 가는 걸 수도 있을 것 같고, 넥스턴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지 마셔라라고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이때는 이것도 뭐에 엮여서 올라갔다가 아무래도 코로나 백신주였겠죠. 그러다가 지금 완전 내려 꽂힌 상황인데, 유상증자도 있고, 그랬군요. CB도 있고, 네, 여기는 좀 투자가 좀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후반을 갈수록 사실 뭐 이렇게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주로 살펴봤던 것들 중에서는 그나마 좀 복귀를 좀 해보자면, SK는 좀 다소 주가가 높았고, KT도 그렇고, CJ ENM은 조금 보류하고, 스튜디오 드래곤 괜찮다라고 말씀드렸고, MC넥스도 좀 관심 지켜봐달라고 했고, 이노와이러스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SK 스퀘어도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요거 두 개는 좀 애매하고, 롯데케미칼 괜찮다고 말씀드렸고, 네이버, 카카오 괜찮고, 이 두 개는 좀 비싸고, 롯데 렌탈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아직 좀 우리가 모르는 시장 쪽이니까, 그리고 K카 관심 있게 봐달라 그랬고, 여기 두 개 좀 그렇고, 여기도 좀 그렇고, 오히려 차백신, 그리고 LG생건, 아몰퍼시픽은 잘 모르겠습니다. LG화학도 조금 비싼 것 같고, 나머지 회사들도 지금 현재로서는 의문입니다. 그래서 한 10개 정도는 좀 지금 매수를 고려해봐도 괜찮은 그런 종목들이고, 다음 주에도 시장 상황이 또 주말 상황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주말에 좀 돌아가는 뉴스들 이런 것들 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또 다음 주 운영할 수 있는 자금들 또 생기거나 뭐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들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또 장 잘 한번 대응해 봅시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